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나TV의 박다영입니다. 음,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어떤 주제로 찍을 건지를 이제 매일매일 제가 찍기 전에 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공포 올렸고, 그 다음에 불안, 질투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올리고 나서 오늘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 왠지 이것도 좀 애매하고 저것도 조금 아닌 것 같고 뭐 이제 또 제 핵심 감정이 돌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는데 결정하는 데까지.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다뤄볼 거냐면요. 경쟁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경쟁심. 제가 요 경쟁심을 오늘 주제로 정한 이유는 제가 또 한 경쟁심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뭐 저하고 연결 안 되는 감정이 없는데 특히나 뭐 앞전에 제가 순서대로 찍은 순서대로 저하고 영향이 있고 관계가 있는 감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가 이전에 했던 질투 이야기할 때 사실은 질투하고 꼭 같이 가는 게 경쟁심이죠. 경쟁심. 그래서 오늘은 약간 연결선상에서 이 경쟁심을 핵심 감정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 또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대인관계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어떤 일할 때 나타나는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제가 또 경쟁심에 대해서 또 사전적 의미를 또 찾아봤어요. 어, 이게 되게 감정이라는 게 이게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고 되게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것이면서도 또 막연하게 되게 이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서 정말 이것이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모호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경쟁심이라는 것도 경쟁을 하는 게 경쟁하는 마음이 경쟁심일 텐데 그러면 이 경쟁심이 도대체 어떻게 풀어서 이렇게 어, 의미를 가지는 걸까라는 또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남과 겨루어 이기거나 앞서려는 마음. 이기거나 앞서려는 마음 하니까 네, 이게 탁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정리가 한번 싹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남을 이기고 싶은 이 마음이 대체 어디서부터 나오고 어떤 건지, 이게 핵심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경쟁심이 이제 어, 본인 핵심 감정으로서 어떻게 대인관계에서 드러나느냐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매번 새로운 감정을 다룰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표는 동서심리상담연구소 김경민 소장님과 그 연구원 분들이 정리하고 개발하신 핵심 감정 체크리스트입니다. 일부를 제가 저작권 때문에 일부만 발췌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 다 보시고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대인관계에서 이 경쟁심이 드러나는 것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니까 내가 관계할 때 뭐 친구든 아니면 뭐 회사 사람이든 간에 뭔가 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 음. 왠지 내가 이겨야 될 것 같은. 근데 꼭 뭐 내가 이겨야만 하는 상황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이겨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이제 이 경쟁심하고 연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고는 못 산다.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같은 얘기인데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기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근데 이기려고 하지만 또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걸 보면 지고는 못 산다. 그러니까 지는 건 내 인생에 옵션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 그리고
이제 이 직원은 못 산다 하고 또 연결되는 게, 어, 제가, 어,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이제 요거를 제가 조금 공유하는 게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제가 경험한 게 제일 생생하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례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뭐 이제 뭐 제가 뭐 다 까발려가지고 뭐 별로 숨길 것도 많이 안 남아있고 해서. 네. 제가 아직도 이게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었구나. 6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뭐, 그때는, 지금을 보니까 더 이제 선명한데, 제가 그때도 이제 핵심 감정이 많이 돌아가지고, 되게 사춘기도 오고 이래가지고, 되게 예민하고, 자존감도 많이 낮고, 그리고 말도 많이 안 하고, 되게 완전 요즘 얘기하는 MBTI에서 I, 완전 대문자 I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원래 성향은 E인데 이게 되게 외향적이고 활발한 것이 이제 저의 어떤 성향인데,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되게 소극적이고 내향적이고 뭔가 굉장히 이렇게 음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억압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반에서 달리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체육 교사셨어요. 체육을 담당하시는 분이었고 되게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는 수업 시간에 이제 저희가 달리기 계주를 했던 것 같아요. 계주였는지 아니면 1대1 매칭이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경쟁을 해야만 하는 구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어떤 친구랑, 제가 엄청 많이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냥 같은 반이니까 어느 정도 아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랑 붙은 거예요. 이제 둘이서. 근데 제가 어릴 때도 키가 컸거든요. 6학년 때 이미 키가 제가 160이 넘었어가지고, 이제, 이제 거의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키가 크면 번호가 뒷번호였거든요. 저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이제 앞에 하는 친구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이기고 지는 걸 제가 수없이 보잖아요. 앞에서. 그러면서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이기고 싶은 마음이 막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무서워서 뭔가 이기면 뭔가 좀 내가 인정받는 것 같은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탁 경기를 했는데, 제가 막 아무리 달려도 이 친구가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많이 차이 나지 않고 제가 잘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약간 그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게 이제 이 그 골 지점이 코앞인 거예요. 코앞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경기가 끝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요대로 가다가는 제가 지겠는 거예요. 이러다 지겠는데? 근데 지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생각이 탁 드는 찰나에 정말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나갔어요. 제가 이 친구를 다리를 걸어버린 거예요. 이제 말하면서도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다리를 걸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도 넘어지고, 근데 제가 다리를 거는 순간 제가 알았어요.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저도 같이 넘어졌어요. 근데 제가 친구가 넘어진 건 제가 다리를 걸어서 넘어진 거고, 제가 넘어진 건 제가 이제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나도 그냥 같이 넘어지면 욕을 덜 먹을까 봐 저도 같이 넘어졌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수치스럽고, 하, 어떻게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한참 후에 그 친구가, 한참 후도 아닌 것 같아요. 그 경기가 끝나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귓속말처럼, 너 일부러 나 다리 걸었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제가 받은 그 수치심은 정말 아, 정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자책을 많이 하고, 너무 진짜 너무 막 죄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때는 제가 저를 정말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됐는데 지금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경쟁심, 내가 정말 내 앞에서 막 나를 이기고 있고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내가 여기서 조금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내 앞에서 얘가 이기는 꼴을 나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물론 잘한 행동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 감정이 되게 잘 드러나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게 조급함입니다. 이 경쟁을 하면 어때요?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그런 뭐지 긴장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야 되면 내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 오는 그 조급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투적이다. 요것도 제가 뭐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그냥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무조건 내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달리기도 그냥 반에서 하는 달리기고 점수가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상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내가 이겨 먹어야겠는 거예요. 얘를 내가 지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전투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요런 게 또 경쟁심의 어떤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인 관계인데요. 가족 관계네요. 죄송해요. 가족 관계인데, 가족 관계에서, 또, 이 경쟁심이 어떻게 잘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관계 내에서 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비교를 잘한다. 비교. 요것도 이제 아마 요런 건 아마 조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뭐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상대들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추석 때 설날에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때, 뭐 큰 집에만 가면, 뭐 공부를 엄청 잘해서 스카이에 들어간, 서울대에 들어간 사촌 오빠랑 뭐 나를 비교한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잘 벌고 있는 누군가랑 뭐 나를 비교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죠. 잘 나가는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그 나조차도, 저도 되게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날 추석을 이렇게 한 번씩 저희는 뭐 왕래가 엄청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런 명절이 돼서 가면, 누구 집에 누구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위축되고, 나하고 비교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나보다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 요게 이제 경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미 속에서는. 그리고 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남동생하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경쟁심이, 저희 남동생이 뭔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잘 좋아하거나 잘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게 그냥 서로의 성향이 다르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능력이 분야가 다른 것 뿐인데, 뭔가 내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뭐가 됐든 간에 쟤보다 잘 해야 되고, 내가 더 나았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심이 잘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비교를 막 해가지고 나보다 못한 것 같다. 뭐 이럴 때는 완전 이제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이 마음도 어떻게 보면 경쟁심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잘하나 못하나를 비교한 후에, 나보다 못하네? 나보다 별로네? 하면 이제 뭔가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런 경우에는 나 스스로도 내가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하다는 걸 내가 인정해야 될 때, 그럴 때 나 스스로에게 오는 그런 무시하는 마음.
이제 요런 것들도 결국에는 핵심 감정이 연결되겠죠. 그리고 표현이 공격적이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또 연결되냐 하면 경쟁이잖아요, 경쟁. 경쟁 구도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가족일지언정 내가 이기고 지고가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뭔가 여유 있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는 듯한 그런 말투. 왜? 서바이벌이니까, 경쟁이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그냥 편한 가족이 아닌 거죠, 뭐 더 이상. 음.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라이벌로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어떤 나의 경쟁 상대로 본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완전 뭐 투쟁 모드가 되겠죠. 공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라이벌이 근데 단순하게 그냥 뭐 사촌 혹은 뭐 나의 동생, 나의 언니, 오빠 하고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 뭐 여동생, 누나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요. 이 경쟁심이 어디까지도 오냐 하면 나의 부모에게도 내가 라이벌 의식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음. 이게 그냥 들으면 무슨 부모님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냐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핵심 감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 그 경쟁심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경쟁심이 핵심 감정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렬한 사람으로서 저의 또 예를 들자면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도 상담을 전공하셔 가지고 계속 이제 핵심 감정 공부를 정말 오래 하셨거든요. 꾸준히 하셨는데 정말 오래 정말 깊게 하셨는데 제가 같이 이제 집단 상담 다니거나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러 다니거든요. 이제 김경림 소장님께 저희가 같이 공부를 배우는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공부가 잘 되거나 뭔가 이게 진도가 나가거나 아니면 깊이 자신을 만나거나 이제 이런 걸 보면 질투의 감정과 함께 이 경쟁심이 올라오는 거야.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죠. 아니,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러냐. 하지만 이 경쟁심이라는 거는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꼭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런 라이벌 의식이라든지 내가 이런 경쟁 의식을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발전하게끔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라이벌로 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발판이 되기도 한다.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또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네. 예, 다음 두 카테고리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